주가 퍼센트가 이렇게 지명되면서 네네. 금리가 꺾였잖아요. 음. 그러면서 커브도 좀 정상화되는가 싶더니 음. 좀 꺾인 그런 것도 있어서 장기 금리가 커브가 정상화되다가 재역전된 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뭐야 해 하려나? 모르시겠죠, 다들. 네네 왜 그런지 네. 요거, 예, 채권, 그러니까 장단기 채권 커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네. 커브를 한번 보실게요. 네. 22년 지금 4월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이고, 요 흰색 선이 S&P 500, 빨간 선이 10년 3개월 커브입니다. 10년 3개월이 이렇게 커브가 역전되고 정상화될 때든 아니면 역전된 상태에서든 10년 3개월 커브는 주가의 큰 폭락이나 뭐 하락을 틀린 적이 없어요. 역사상.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조금 간략히 설명을 드릴 건데, 보시면 요 커브가 지금 정확히 딱 요 역전된 게 언제죠? 10월입니다. 빨간색 여기가 0이니까 22년 10월. 예, 요 핑크선이 0, 수평선이 10월? 0이고 11월? 네. 22년 10월에 처음 역전이 됐죠. 네, 10월인가 11월인가. 네. 예, 10월입니다. 10월. 네네. 그럼 이때가 언제죠? 요 흰색이 S&P 500이라 그랬죠. 네. S&P 500 그 22년 하락장의 거의 마지막 저점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자꾸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그 뒤부터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역전 기간은 지난 100년간의 주식 투자 역사상 가장 긴 대공황 때가 딱 요 정도 역전이 됐었어요. 대공황 직전이. 근데 지금 이 역전이 거의 2년, 22년 10월부터니까 지금 얼마 된 거죠? 24년, 2년이 넘어갔죠? 네, 2년. 예, 지금 가장 길게 역전된 거고, 얼마 전에 제가 4.5 이상이면 그때부터 이제 베어 스티프닝이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저는 주식에 타격이 갈 거다 봤는데, 핑크선이 제가 뭐라 그랬죠? 0입니다. 그러니까 역전이 풀리는 시점입니다. 딱 요때가. 네.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여기에서 최근에 이제 베센트 임명과 함께 다시 커브가 조금 플래트닝 됐죠. 네. 그죠? 근데 이게 뭐 다시 정말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 정상화가 미뤄지면 이게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 뭐 정말로 역사상으로 전례 없이 3년이 간다. 그러면 1년 정도는 더 주식이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지만, 그리고 이 내려오는 방향이 장기금리가 안정되면서 내려온다면 한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처럼 뭐 이렇게 잠깐 뭐 이런 범프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갈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주 큰 타격이 곧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문가분들 중에 커브 역전이 이제 풀리기 직전이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길게로 따온 거고 1954년입니다. 예, 54년부터 현재까지. 네. 그럼 뒤에 이 캔들이 S&P 500 그리고 요 선이 아까 말씀드린 10년 3개월 커브입니다. 네. 그죠? 지금 거의 다 왔죠. 어쨌든 간에. 보시면 자 1980년 여기가 1980년인데 요 이전까지는 요 앞에 4번 이게 여기 제가 연도를 써놨어요. 그죠? 66년, 70년, 73년, 81년. 여기 네. 이전까지는 커브가 역전된 기간에 주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커브가 이렇게 장단기 커브가 10년 3개월이 역전된 기간에 연하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죠, 지금. 네네. 이 뒤에 표시가 된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그럼 주가가 얼마나 하락했냐, 고점 대비 하락이 얼마나 있었냐. 23%. 맞습니다. 23은 아니면 한 25% 정도 되는데 네네. 처음이 66년 요때가 제일 얕았어요. 잠깐 커브 역전됐다가 정상화됐죠. 그죠? 요 80년 이전의 4번은 커브가 어쨌든 역전된 기간 동안에 주식의 하락이 발생했는데 요때가 한 25%, 24% 그렇고 그 다음 거 보실게요. 70년, 1970년. 네. 요때는 몇 프로냐면 37% 예, 37% 정도 네. 하락입니다. 요게.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50%인가요? 73년. 네. 73. 진짜 공식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이 네. 앞에 두 개는 약간 스태그플레이션널이 했던 상황이었고 요 두 개는 요때 이제 73년 1월부터 시작된 요거는 진짜 공식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기록된 하락이거든요. 네. 요때가 물가 상승률이 연에 13%까지 올라가는데 명목으로 실질이 아니라 물가를 차감한 실질이 아니라 명목으로 주가가 50%가 빠졌습니다. 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요때 보면은 요게 이제 폴 볼커 시점이에요. 이거에 대한 아주 자세한 거는 저희 프로팅에 있습니다. 분석해 놓은 건 제가 간략히 지금 여기서는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내려왔다가 정상화가 한번 쫙 됐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 가잖아요. 근데 이제 폴 볼커 때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고 막 했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워낙 실물 리세션이 세게 왔다 막 이러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그때가 주가가 가장 크게 하락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오히려 폴 볼커 때는 주가가 고점 대비 30% 정도밖에 네. 안 빠졌습니다. 28%로. 예, 28%, 30%도 채 안 될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럼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왜 그랬냐? 이미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그 침체가 올 때 밸류에이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하락이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 밸류에이션이, 자, 이 앞전에 세 개가 다 뭐라 그랬죠? 아주 스태그플레이셔너리 하거나 아니면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거나 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오래 가면 그때 당시 장기금리가 어땠을까요? 타겟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면 장기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겠죠. 그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장기금리가, 지금 현재는 미국의 장기금리가 과거 15년과 같이 다시 뭐 1, 2%로 돌아갈 거야, 이런 기대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60, 70년대는 장기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일 거인 게 당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거라는 기대 자체가 별로 있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 그럼 주식의 멀티플이 버는 거 대비 몇 배로 평가되느냐가, 요 침체가 왔을 때, 요 폴볼커 침체가 왔을 때 이 멀티플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았어. 굉장히 낮은 상태. 이때 이 고점 때도 멀티플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퍼로 그냥 얘기하자면, 뭐 웬만한 것들이 뭐 10배가 안 되거나 높아도 뭐 12배, 13배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자, 스태그플레이션 1차가 있고 어쨌든 막 횡보를 하는데 명목으로는 그래도 좀 올라가죠. 요 폴볼커 고점 직전까지. 네네. 이건 왜 그러냐면 이미 멀티플이 너무 수축돼 있어서 네. 그 뒤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주가의 명목 가격은 높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명목 어닝은 올라갈 거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주식이 인플레이션에 해지가 된다라는 거에 대한 걸 잘못 이해하시거나 그냥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또 그래서 나스닥은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이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럴 주식이 인플레이션의 해칭이 되는 경우는 멀티플이 완전히 수축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닝에 비해 몇 배로 평가되느냐가 멀티플이잖아요. 네. 네. 그게 수축되어 있는 기업들은 네네. 명목상 어닝이 올라가니까 멀티플이 확장이 안 되더라도 네네. 어느 정도 해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 네네. 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위기 때 많이 빠지고 덜 빠지고는 결국에 그때 당시에 밸류에이션이 어땠냐. 요때 50% 빠지기 전, 이때가 가장 부풀어 있을 때입니다. 73년 1월 직전이. 자, 그래서 요 네 번이 어쨌든 금리가 역전된 동안 이제 빠졌을 때고, 프루팅에는 각자에 대한 어떤 설명을 다 넣습니다. 자세하게 한 게 뭐 했었고, 그 다음 역전 사례가 2000년이죠. 네. 2000년 IT 버블. 2000년. IT 버블. 그 다음은 언제죠? 08년. 08년. 네. 둘 다 어떻게 되죠? 역전이 풀릴 때 풀리면서 문제가 생기죠. 2008년도 역전이 풀리면서 문제가 생기죠. 네. 역전 기간 동안 하락했나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역전 네. 기간 동안은 오히려 고점은 계속 경신했죠. 네. 그 다음 역전이 언제냐면 코로나 직전. 코로나까지 이게 뭐 어떻게 맞췄냐는 사실은 애매하긴 한데, 네. 어쨌든 이 코로나 직전에도 몇 개월 전에 커브가 잠깐 역전됐었습니다. 근데 이 역전된 커브가 역전된 동안 코로나 이 하락이 발생했나요? 여기서도? 직전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직전에 한 수개월 전에 발생했다가 네. 풀리는 과정에서 어쨌든 코로나가 오고, 그쵸, 이런 네. 폭락이 잠깐, 이때는 뭐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인데, 지금 제가 언제부터 역전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22년 10월 22년? 처음 역전된 게 네, 미국 그렇죠. 주식 바닥 쳤을 이때부터 22년 역전이 10월, 됐다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모르겠어요. 또 다시 정상화가 안 되고 또 다시 뭐 1년간 진짜로 역전된 상태로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도 이미 역사상 최대치로 역전이 돼 있는 커브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오랫동안 커브가 역전이 돼 있지만, 또 어떠한 묘수를 부려서 장기금리를 생각보다 낮게 낮추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는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앞선 제가 말씀드렸죠. 총 8번의 역전 중에 이 7번은 단 한 번도 베어 스티프닝으로 커브가 정상화된 적이 없습니다. 최근처럼. 제가 베어 스티프닝을 23년부터 막 일찍부터 계속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적이, 이 역전됐던 커브가 베어 스티프닝으로 정상화된 적이 없었다는 걸 지적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이렇게 악플도 남기시고 하시면서, 근데 아주 예리한 지적이셨어요. 그걸 어떻게 아셨지? 라고 아마 조금 뭐 업계 종사하시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고 그때는 저희 채널이 전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거의 유튜브 처음 뭐 시작하는 뭐 그런 단계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7번은 단 한 번도 장기금리가 올라가면서 베어 스티프닝으로 발생한 적이 없고, 이 앞전으로 가려면 이제 커브 10년 3개월이 커브가 역전됐던 사례는 29년 대공황밖에 없습니다. 1929년 10년 3개월은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풀리는 형태가 베어 스티프닝으로 풀리고 있다. 그리고 이 오랫동안 역전되고 있는 기간이 지금 2년 넘게 역전이 됐다가 이제 정상화가 되려고 뭐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 기간이 1929년 대공황을 제외하면 가장 길게 역전되고 있는 기간이다. 그러네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서 간략히 제가 압축해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를 이해하실 수 있게 압축을 했는데 3%에서도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요? 베어 스티프닝으로 저는 스티프닝으로 계속 됐고, 보고 있고 네. 그게 문제일 거다. 네, 그게 문제. 그 모든 매크로 상황이나 이런 게 저는 앞에서 그런 적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그거 베어 스티프닝으로 정상화가 될 걸로 나름 확신을 했던 이유는 계속 제가 22년 연준이 긴축한다고 해서 막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을 안 보고 리세션 두려워하고 할 때부터 계속해서 저희 과거 영상이나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화폐 착각이었다. 그러니까 풀어놓은 유동성 대비 충분히 전혀 긴축이 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뭐 타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그게 정말로 긴축이 되려고만 하면 늘 피벗을 하면서 어떻게든 잡아내렸다. 장기 금리를. 근데 다만 이번에는 진짜 어려울 거다라고 본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0년, 2년은 여기에 준비를 안 했지만 처음에 10년, 2년이 역전되기 시작할 때는 막 온갖 언론이나 뭐 이제 애널분들도 막 역전된다, 리세션이다,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장기 채권 사야 된다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정말로 이게 바로 눈앞에 왔는데 아무도 지금 이 커브 역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막상 문제가 되는 거는 1980년 이후의 역전 사례에서는 늘 정상화될 때 문제가 됐는데 만약에 2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크게 하락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별로 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오히려 이게 올라가면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장기금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형태로든 커브가 역전이 된 게 22년 10월부터 역전이 됐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22년 10월부터 만약에 현재까지 미국 주가가 크게 빠져 있다. 아니면 빠진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전혀 반등 없이. 라고 했다면 오히려 이 지금 정상화가 이 과거 내 차례처럼 이 과거에도 정상화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고요. 1980년 이전에는 이해되세요? 그것처럼 역전된 기간 동안 만약에 주가가 빠졌다면 빠지거나 빠지지 않더라도 막 어쨌든 계속 고생하고 있었다면 멀티플이 수축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면 오히려 이 정상화 신호는 앞선 이 최근 1980년 이후에 요 세 번과 다르게 이때 이 정상화 시대는 물론 초반에는 조금 타격이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정상화가 되면서 주가가 크게 우상향을 할 수도 있다고요. 다만 그거는 베어 스티프닝하고는 그림이 다르겠죠. 펀더멘탈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베어 스티프닝하고 분명히 다른 그림일 건데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한국 주식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코스피가 22년 10월부터 미국 주식은 바닥 찍고 막 이렇게 가는데 물론 한국 코스피도 22년 10월에 반등을 했었죠. 크게 반등했다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 뒤에 어쨌든 계속해서 또 우하향했잖아요. 그게 어느 기간에 일어났냐? 커브가 역전되어 있는 기간에 계속 일어났어요. 뭐 제가 한국 커브, 한국 금리 커브, 미국 커브 말고 한국의 장단기 금리 커브는 준비는 안 했지만 코스피도 아직 어떤 장단기 커브는 아직 정상화가 안 돼 있습니다. 정상화 직전이 커브가 있어요. 뭐 그게 한국은 뭐 3년 빼기 기준금리로 할 거냐 10년 빼기 3년으로 할 거냐 이거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거는 정상화가 살짝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아직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화가 좀 직전인 것도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 어쨌든 물론 단기적으로 진짜 이게 풀리면서 큰 미국이 하면 초반에 한국도 2100이나 2200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2000년 IT 버블 때도 훨씬 더 한국이 보통 먼저 빠져요. 미국보다. 왜냐면 한국은 아주 경기 민감 주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빠지는데 훨씬 더 이게 IT 버블인데 이렇게 빠지는 동안 한국이나 신흥국은 여기서 먼저 빠지기 시작한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빠지고 훨씬 먼저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바닥을 먼저 잡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아주 심플한 얘기고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22년 10월이 바닥이었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 뒤로 계속해서 그 바닥이 3,500이죠. 3,500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6,000까지 상승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6,000까지. 자, 그때 같이 상승한 자산이 뭐죠? 장기구채잖아요. 다 뭐냐? 장기금리에 따라 주식은 멀티플이 결정되는 자산이고 금은 뭐죠? 장기금리에 꽤 연동되는 유동성 대비 실질 장기금리에 대해 연동이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뭐 그런다고 한국은 초반에도 안 떨어지고 바로 디커플링 될 거야 이건 아니고 그건 저도 알 길이 없으나 초반에 지금 한국이 뭐 코스피가 2,500, 600 뭐 이 정도니까 일부
좀 다시 하락할 수 있겠으나 저는 굉장히 강하게 보고 내년 들어서도 계속 뭐 나스닥은 바이 더 디비아라고 하시면 요만큼 조정 왔다고 신나서 또 매수하시다가는 아주 그럴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